네,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2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그 가장 대표적인 우파 유튜버로 알려진 고성국 박사,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을 한다고 하고요. 어제 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제안했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전한길 씨가 네. 그 입당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을 도대체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고성국 씨는 실질적인 현재로서는 그 전한길 씨는 해외로 나가 있고, 그다음에 고성국 씨는 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사실상의 윤호개인의 그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파 진영의 김어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을 지금 입당을 시켰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런 유튜버들은 입당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밖에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데 이분을 입당시킨 것은 이 사람을 뭔가 역할을 맡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아무래도 스피커 파워가 좀 떨어진다. 네. 그러니 장동혁 대표를 도와서 최고위원회에서 확 그냥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역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입당을 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려는 그런 신호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마음을 잡았구나. 아, 이제 뭐 그 무슨 중도고 뭐고 간에 쇄신이고 이거는 헛소리고 그냥 이쪽으로 가겠다. 근데 또는 다른 한쪽에서는 한쪽으로는 고성국 씨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으로는 그 사무총 정책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중도적인 사람을 끄집어 앉혀서 네. 약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걸 거절했다고 해요. 난 안 한다 이렇게 네. 거절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구도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걱정은 좀 되죠. 당이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이제 조금씩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뭐 그 황교안 그 씨의 당 그다음에 무슨 전광훈 목사의 당과 다 손잡겠다고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이분이 사실 젊을 때는 이제 학생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하다가 진보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렇죠. 나이가 오셨는데 사실은 김종혁 최고위원 학과 선배 아니십니까? 대학 다닐 때는 모르셨나요? 아니, 과 선배였죠.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제가 알기에는 김현철 씨의 책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분 지금 이제 방송 많이 하시는 그분하고 둘이서 김현철 씨의 책사였다가 김현철 씨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잠수 좀 탔다가 그다음에 그때도 그다음에 또 프레시안인가 뭐 네. 이런 쪽에 약간 좀 그 진보 네. 좌파 성향의 어떤 그런 매체에 처음에 뭐 몸을 담고 있다가 이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오른쪽으로 갔는데 점점 강해져 갖고 그쵸. 이제는 거의 뭐 그쪽 그 가장 극우 진영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처럼 돼 있는 거죠. 저는 약간 기시감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 쪽 보수 정당에 관여했을 때 그 전에 황교안 대표 때 네. 맞아요. 그때 엄청 관여했거든요. 네. 그때 황교안 대표가 뭐 당 이름도 바꾸고 막 이러면서 선거 앞두고 나서 그때 고성국 씨가 와가지고 막 엄청 이제 뭐 강연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당내 뭐 공천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폭망했잖아요 그때 총선이. 근데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또 아마 이분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는 또 부정선거에 굉장히 또 빠져 계신 분이잖아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부정선거로 또 들고 나오실려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뭐 글로 가면 땡큐인데.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약간 가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때 그 구도로 약간 가는 것 같아서 한번 경험하셨을 텐데 또 하실려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일련의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고성국 씨 입당하고 얼마 전에 박민영 대변인이 그 방송 나와서 함께 논란이 됐었던 유튜버 그분도 이제 입당을 했다라는 감동란. 거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김도읍 의장이 사퇴를 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가 서 있는 곳이 워낙 좀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정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당의 지향성과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중간에 있는 국민들과 왼쪽에 있는 국민들은 선거에서 어떻게 포섭하고 설득할 건가 그 질문에 이 지도부가 답해야 될 거고 이미 성공방 정식을 알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때 그때 강용석 가세현 유튜버가 입당한다고 했다가 복당한다고 했다가 불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번에 고성국 이 유튜버가 입당을 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그런 검증 내지는 그런 어떤 선결 과제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입당을 허가했다면 그 정체성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 자리에 김성원 의원에 대한 구애를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성국 그리고 김성원 이렇게 해서 양쪽 강경 우파와 뭐 중도 합리 우파를 모두 잡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큰 그림 계획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정상 예를 들면 김성원 의원은 뭐 자기는 고사했다 뭐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김도읍 그 정책위 의장이 그만둔 것도 난 더 이상 이 방향으로 못 견디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 뭐 중도적이거나 합리적인 분들 중에서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고성국 씨뿐만이 아니고 아까 뭐 그 감동란 씨도 얘기를 했지만 그 윤리위원들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임명된 윤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분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또 한 2명 정도 사퇴했다고 보도를 본 것 같아요. 7명이 됐는데 바로 네. 2명은 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퇴를 했어요. 근데 그 면면들을 보면 그 중에 한 분, 이렇게 지금 사퇴한 분이죠. 네. 최모 씨라는 분은 요양원 하시는 분이에요. 네. 뭐 요양원 한다고 해서 윤리위원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또 김두관 그 지난 2022년도에 김두관 후보 지지 선언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얘기 들어보니까 우파 쪽에서도 굉장히 그 친윤 쪽하고도 가깝다는 거예요. 네. 근데 경기대학교의 회화학관과의 네. 그 김건희 씨하고 선후배 관계고 그다음에 또 요양원도 하고 네. 김건희 가족도 요양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얽혀 이 라인이 지금 김건희 라인이야? 라는 식의 의심이 당연히 가는 데다가 이분과 함께 임명이된 황모 씨라는 분도 있는데 네. 이분도 경기대 무슨 사무처장인가를 네. 했다는 그렇게 네티즌 뭐 수사대 이런 사람들이 막 올려놓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과 저기 두 분은 또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사진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대 김건희 황 최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그 다른 분 윤모라는 분 네. 이분은 그 여인영의 그 방첩사의 자문위원으로 돼 있고 국정원의 무슨 또 뭐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픽이야? 뭐 이런 의심을 사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JMS 정명석 변호인 출신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통진당의 입당 및 지지 선언하는 그 명단에 네. 이름을 올린 분도 있어요. 그러게요. 박원석 의원이랑 같은 날 입당했다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네. 본인은 또 입당을 안 했다. 네. 왜냐하면 이걸 놓고서 당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나 봐요. 의원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한테는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방에다 막 올려놨더니 거기서 이제 정용 사무총장이 저녁에 답을 하면서 근데 2명은 사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5명인데 이 지금 고성국 씨가 어저께 입당을 하고 어저께 발표를 한 그 윤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뭐지? 이건 뭐냐면 김종혁 징계 확실 이걸로 이제. 뭐 징계 뭐 상관없지만 네. 이거는 뭐 방향을 잡았구나. 이 픽은 전부 장동혁 대표 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사람들 알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했겠죠. 추천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누군가의 루트를 통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막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대개 고등법원 고법 부장판사 이상이거나 네. 뭐 대학 총장이나 뭐 대학교 무슨 뭐 저 학장이든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 명망이 있는 분들이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와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뭐지? 뭐 그 전에 비해서 무게감 이 측면에서는 좀 빠지는 많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많이 같아요. 저는 근데 떨어지고.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반영했든지 아니면 뭐 사후에라도 보고를 했든지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앞에 뭐 김채구 의원도 계시지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고 네. 그럼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윤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당대표가 관여를 안 하고 전혀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의중이 그럼요. 반영되거나 아니면 뭐 사전이든 사후든 뭐 협의하면서 할 거 하지. 왜냐면 이거 누구도 될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나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딱 당대표는 방향을 정해놨는데 아무나 되겠어요? 그 방향에 맞는 사람들을 당연히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무처 네. 내지는 최고위원들 내지는 뭐 일부에서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어쨌든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아마 의결 내지는 허가를 해야지만 윤리위원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들어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 저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의 저 면면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 되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딜레마인 게 이렇게 면면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국민의힘의 공식 기구인 윤리위의 공신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 합당한 비판은 맞지만 비판을 할수록 뭔가 윤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질 거다. 이 딜레마를 되게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되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 잠깐 윤리는 딱 저거잖아요. 네. 그 전직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전 최고위원인 김정혁을 징계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상원 변호사, 네. 여상원 쫓아낸 윤리위원장이 이건 징계할 수 없는 거, 재산안 같은 경우 이건 징계할 수 없는 거다라고 그 징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거니까 목적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근데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저를 윤리적으로 심사하려는 분들의 윤리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심판할 정도로 그렇게 일관된 삶을 살아오든가 평판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고 지금까지 이제 그 공개된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나를 심판을 하는 윤리적으로 뭐 재단하거나 평가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흔쾌한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그 했던 발언들의 그 논란 그거는 별개로 하고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거 자체에 좀 논란 좀 뭐랄까 눈높이에 갸우뚱하게 맞는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반론 보도 차원에서 그 정명석 변호인이라고 의심받은 분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뢰를 받았으나 바로 변론하지 않고 사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맞아요. 통합진보당 지지선언 관련해서 친구가 당원 가입 원서를 나 몰래 내서 내가 항의했고 난 정말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박미심이에 저희 서지훈 PD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까지는 배려 있는 진행자로서 근데 말씀을 간단치는 드립니다.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뻔하지만 이제 윤리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뽑고 심의해서 결국은 불러야 되잖아요. 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름도 나오고 윤리위원장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징계 사항이냐 다투고 계속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전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단계 심판 저는 뭐 같이 판단을 안 할 텐데 네. 마지막 당무감사위원회 결과 보고를 보면 네. 최소한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네. 근데 관리 책임을 가지고만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을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뒷번호가 똑같아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다든지 최소한의 소명 규명이 있어도 사실 어려운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당을 대표했었던 사람으로서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윤리위에서 징계하기 조금 궁색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쪽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랑 이름 된 게 동명이인이라고도 네. 하고 아니면 뭐 그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것도 뭐 결국은 다퉈봐야 될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엔 치열하게 다툴 텐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가 그 저쪽 얘기는 이호선 저게 위원장이 맞는가. 올린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꽤 많다라는 거죠.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거기 본인도- 한동훈을 써 있는 거는 한동훈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까 가입한 적이 없다는 거. 한동훈은 그 한동훈 당 대표는 저도 그 단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본인이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름하고 실명을 대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다 대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검색해 보면 그 누군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2023년 11월 달에 그때 비대위원으로 오면서 처음 당적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과 똑같은 이름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미 2023년 1월 그 전부터 계속 글을 여기다가 막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원이 되기도 전에 한동훈이 여기다 글을 올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분은
당원에 여기 단계에 가입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게시판에.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한동훈의 가족들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인가가 그 당원이었던 기간이에요. 네. 그때 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2023년 1월부터 그 1년 반 동안 쓴 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쓴 거를 다 가족들이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2025년도 이 사람들이 12월 달에 당을 탈당을 해서 단계 게시판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2025년 4월 달까지 쓴 것들을 가족들이 썼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발표를 한 게 1,600건인가 그렇잖아요. 네. 원래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확인을 했던 것은 1,060건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600건 정도, 610건인가를 차이가 있다. 전혀 가짜를 쓴 거를 거기다 올려놨고 그 중에서 199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발표할 때는 진영구가 썼다고 진영구 이름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는 한동훈 너 그 김경률과 손잡고 당을 나가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동훈한테 너 왼쪽이지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진영구가 썼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번호 뒷자리 제가 여러 번 확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자료를 준 적이 없다. 당무감사위원장한테 이거 그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IP 전화번호 이런 거 준 적이 없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이걸 받아다가 갔다고 발표를 했느냐.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가입도 안 한 한동훈의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있은 사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조작인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럼 한동훈 대표가 안 썼다 그러면 어쨌든 모친, 장인, 장모, 미국에 있는 딸은 저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이게 들어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디로 돼 있는 글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고. 아니, 근데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나중에 거죠. 가족이 쓴 걸 알았다라고 사실 시인하고 인정한 바 누구?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가족이 누구인지는 밝히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지금 특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2개의 IP에서 10개의 아이디를 활용해가지고 1,600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5개 아이디 아니에요? 5개 아이디 아니에요? 하나의 IP에서 5개 아이디로 네. 또 1,000건, 또 하나의 IP로 또 5개 아이디로 또 600건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형사법적 결론이 안 나면 되게 모호해지는 게 IP가 누구인지를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IP만 두고 모호한 정보를 가지고만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설왕설래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익명의 게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뭐 개혁신당도 그렇고 우리도 당원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당원이다 누구다 이걸 얘기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가족이다라고 공개를 하니까 그 가족 맞다라고 얘기한 거지 본인이 뭐 이 사람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저쪽에서 대놓고 얘기를 못 하냐면 익명의 게시판에서 실명을 꺼낸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무슨 범죄 혐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 이름만 딱 끄집어내서 그 수십만 명의 그 당원들 중에서 그 사람들 이름만 딱 끄집어내서 발표를 하고 뭐 뒷번호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수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경찰도 무슨 범죄 혐의가 아닌데 뭘 수사를 해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수사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부인이나 밖에 아니라고 봐요. 그 어머니나 뭐 장인 장모나 미국에 있는 딸이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본인이 했든가 아니면 본인은 뭐 부인이 했든가 뭐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한동훈 대표는 사과를 했는데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올린 것은 과대되거나 허위에 대해 그거는 뭐 수사로 밝히면 되는 내용이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아마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약간 그 뭐랄까 과잉되게 쓰여진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김종인 최고 얘기인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분이 이제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데 이분이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하네요. 이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뭐 보좌관 출신인가 해서 그 저 여인영 그
방첩사의 네. 자문위원이라는 분 그분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어쨌든 지금 가천대 경찰행정과 재직 중이고 사이버 안보 전문가라고 합니다. 역시 성남인데 가천대면 그러니까, 혹시 야, 아십니까? 국민의힘도 성남의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네. 다 성남으로 돌아가네. 성남에. 그것까지는 야,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이제 저기 호선했다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단계를 노린 듯한 징후적 독해는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말씀하신 데 예전에 뭐 황정근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변호사 출신들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조금 색다른 윤리위원장 인선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이해운 계속 갑니까? 현근택 변호사님 후보자 지금 지금 뭐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고 네. 일단 인사검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한 입장이라서 지금은 일단 인사검증까지는 가는 일단 것 청문회까지는 간다. 네. 개인적으로 지금 장철민 의원 이런 분들은 좀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조금 퀘션 마크 붙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일단 본인의 해명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실은 조금 검증이 가능했을 수 있는데 보좌관 문제 이런 건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뭐 또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은 본인이 일단 지금 근데 뚜렷이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아마 그 인사검증 그 과정에서 해명하겠다는 것 같으니까 얘기 좀 들어볼 필요는 있죠. 이긴 총장 짧게. 정청래 대표가 오늘 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으면 이해운 대표도 믿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건 당에서 이제 지키겠다라는 신호를 이미 결정을 한 거죠. 청문회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그냥 하고자 하는 말인 것 같고 청문회 가면 사실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그냥 지키겠다는 소리로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